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김태은입니다. 자, 방문각에서 영어 강의 맡고 있고, 자, 오늘 7월 개강 대비로 해가지고 내년이 2026년이니까 이때 대비한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자,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사실 좋은 수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한테 맞는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인 거잖아, 그치? 해가지고 제 수업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약간 어떤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자, 커리큘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참 이런 얘기를 참 못해요. 예. 그러니까 수업을 하라 그러면 진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뭔가 혀가 오그라드는 느낌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자, 봅시다. 저 이거는 조금 자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자, 영어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영어학을 전공했거든요. 영어학이 외대밖에 없어요. 서울대도 없고 외대만 있는 게, 아무래도 외국어 대학이다 보니까 영문학, 그러니까 외대 영어과가 영문학, 영어학, 통번역학, 약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학이랑 조금 달라요. 영어학은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문법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법이 되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가 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영어 문장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영문법이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약간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그게 이제 전공이 이제 영어학이고, 그 과정에서 되게 이제 부각되는 게 뭐냐면 그 대조 언어학이라고 있습니다. 대조 언어학이 뭐냐면은 영어랑 한국어랑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래 가지고 이런 모습이지만, 비교적으로 영어는 이런 뭐 이유들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갖는다. 계속 약간 이렇게 대조,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게 대조 언어학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외국 가가지고 뭐 유학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딱 한국에서, 여러분처럼 딱 한국에서만 영어를 딱딱딱딱 배웠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 거, 아는 거에 공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업용 위주로 좀 영어를 했다 보니까. 근데 학교 가가지고 전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사이에 공백들이 굉장히 좀 잘 메꿔지고 이해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되게 이제 기분이 좋고 영어가 조금 더 쉽게 느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살려가지고 영어 수업을, 특히 문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영어 포인트가, 첫 번째는 어휘가 너무 많죠. 암기할 게 너무 많죠. 이게 제일 큰 허들이고, 두 번째는 한국어는 이런데 왜 영어는 이런 방식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싫다. 약간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학생들은 요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은, 한국어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약간 이런 형태를 갖지만 영어는 약간 또 반대로 이런 성질들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됩니다. 제가 말로 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는데 되게 심플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해가지고 이런 포인트들을 살려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버려요. 이럴 수밖에 없었겠네. 사실 문법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이게 당연하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좀 살려가지고, 우리 똑같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잖아.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좀 강조하는 이야기고. 자,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이해에서 시작한 이제 탄탄한 빌드업. 무조건 암기는 좀 어렵잖아요. 암기라는 것은 그냥 어휘도 벅차잖아. 어휘를 갖다가 뭐 2,000개, 3,000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문법이나 약간 이제 독해 같은 것들은 이해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빌드업으로 가는 건데, 자, 그렇다 보니까 암기량이 줄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나았지, 다 마찬가지잖아. 이해는 할 만한데 이걸 갖다가 암기를 해라 그럼 굉장히 벅차지거든요. 그죠? 무조건 암기해라. 이거 무조건 암기해라. 그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건 어휘고, 어휘는 뭐 이렇게 앞뒤가 없죠.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게 맞고, 이게 문법이나 독해 같은 것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를 시켜드려서 암기량을 팍 줄여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요즘에 뭐 영어가 약간 좀 쉬워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영어가 쉬워진 만큼 합격 점수는 약간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표하셔야 될 게 그냥 고득점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득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90점 나왔어. 이게 아니라 이제 보는 시험마다 꾸준하게 90점이 이제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암기 가지고 남들은 이제 100을 외우는데 나는 30만 외웠어. 이 최소 암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안정적인 고득점을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가 이렇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최대 적용 연습을 합니다. 말이 좋아가지고 최대 적용이지 그냥 문제 많이 푼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암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영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과목들은 몇 년도에 누가 뭔가를 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장 그대로 시험지 위에 올라가요. 몇 년도에 누군가가 어디에서 뭔가를 했다. 이 문장 한 개 외우잖아. 그럼 그 시험지 위에 딱 그 문장이 올라가 있어. OX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여러분이 외웠어. 이해를 하고 이제 암기를 했어. 그 문장이 똑같이 영어 시험 문제지 인쇄가 되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약간 적용된 다른 문장으로서, 그치? 포인트가 아니라 센텐스로서 이렇게 독해란다. 시험지 위에 이렇게 인쇄가 되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암기도 암기고 이해도 이해인데 이거 문장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약간 이제 그 안정적인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여가지고 하여튼 그냥 문제 엄청 많이 풀어요. 약간 이해시키고 암기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계속 테스트를 봅니다. 너희들 잘 이해한 거 맞아? 잘 암기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딱 맞는, 그치? 약간 이것만 열심히 하면 이 점수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영어는 엄청 막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려 그러잖아. 나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때는 얼마나 더 막 이게 더 심했겠어. 그치? 그래서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동안 영어 공부 좀 어려우셨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도 있구나. 이런 거 좀 이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할만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 그렇게 막 되게 고차원적인 어려운 문법 포인트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그치? 또 저도 공부할 때 약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았고. 자, 그 다음. 간단한 이제 커리큘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6년이죠. 저는 2026년쯤 되면은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ABCD 문법 외우고 있는 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자, 가보겠습니다. 자, 내년 이제 공부한 영어 좀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여러분이나 나나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냥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해가지고 한 번으로 딱 끝냈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저도 바라는 거고 여러분도 바라는 건데 자 기본적인 커리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제 스타트를 해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본 이론 수업을 듣게 되죠. 그래서 기본 이론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모든 과목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이론이고 기본 이론은 뭐 아시겠지만 항상 홀수 달마다 개강을 합니다. 요거는 1년 내내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개강할 거고 또 3월 달에 개강할 거고 뭐 7월 달, 5월 달, 뭐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면은 3월이랑 7월 달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약간 3월 달에 학교 휴학하고 약간 온다거나 7월 달에 약간 좀 이렇게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찍먹을 해본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죠? 5월 달도 개강을 했죠? 근데 아마 7월 달 어머나 또 개강을 할 거고 자 기본 이론을 쭉 배운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풉니다. 기출문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겠죠. 우리 시험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가장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한 요쯤 되잖아요. 그럼 학생마다 이제 나는 이게 약해. 똑같은 영어인데도 나는 이게 약해. 나는 이게 약해. 약간 약점들이 생깁니다. 요거 이제 극복을 해주시고 뭐 특강을 듣든 아니면은 뭐 암기를 더 하든 아니면 문제를 더 풀든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 그치? 요거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전범위 문제풀이. 이게 동형 모의고사예요. 우리가 보통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제일 큰 시험 두 개잖아. 요게 보통 이제 3월 달에 시험이 치러지고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달, 올해는 21일이죠. 그죠? 이제 토요일 날 항상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이 국가직을 대비해 가지고 보통 연초 1월 달에 요 전범위 문제 풀이 동형 모의고사 이제 똑같이 풀어보셨죠? 모의고사 풀어보셨죠? 똑같이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네 이제 실력 테스트도 하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건데 그죠? 보통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기본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나머지는 또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요 기본 수업 기본 이론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노량진 전체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2달씩이에요. 2달씩. 2달 이렇게. 자 어쨌든 오늘 기본 이론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 자 기본 이론 자 보시면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쌤, 저 수능 몇 등급 받았어요. 아니면은 저 토익 몇 점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나 영어 완전 맹탕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약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항상 이렇게 영어는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저 약간 수능 그래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몇 등급 받았었고 저 얼마 전에 토익 봤는데 몇 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영어를 살짝 아는 내가 기본 수업을 꼭 들어야 될까? 이 질문을 꼭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수능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랑 그죠? 수능이랑 공무원 시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예 문항의 구성 자체가 다르죠. 그죠? 얘들은 리스닝이랑 리딩 위주잖아. 근데 우리 시험은 절반은 리딩, 나머지는 어휘랑 그래머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문장 구성 자체가 문제의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토익은요. 이거 문제 어디서 만들어 와요? 미국에서 영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진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약간 포인트 삼는 약간 이런 것들이 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랑 요거를 잘하는 거랑 물론 뭐 영어가 친숙할 수는 있겠죠. 기본적인 허들, 약간 심리적인 장애물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겠는데 요 점수랑 우리 공무원 영어 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짓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강사 일 하기 전엔 건설사 잠깐 다녔었거든요. 우리나라 건설 진짜 잘해. 우리나라 건물 진짜 빨리 올린단 말이야.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 아니면 이제 지방 곳곳에서 그 재건축이나 건물 올릴 때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셨죠? 그죠? 그럼 되게 오랫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되게 오랫동안 그냥 뭐 공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되게 빠르게 건물을 쌓아 올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을 짓잖아. 뭐 예를 들어 한 15층짜리 건물을 짓잖아요. 그치? 여기 만약에 걸리는 시간이 10이라고 치잖아. 이 밑에 기반 다지는데 굴을 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지하에서 기반을 다루는 거잖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땅을 기반을 다지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 건물 한 개 올리는데 10 정도 걸리잖아. 시간이. 구는 요거 다지는 데 씁니다. 요거 올리는 데는 1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일주일마다 막 이만큼씩 쑥쑥 올라가 있잖아. 엄청 대단지인데. 특히 우리나라 요거 쌓아가지고 올리는 건 잘하거든. 왜? 밑에 기반이 잘 다져져 있으니까. 우리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10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 8이나 9는 기반을 다지는 데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이제 그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점수가 이제 뛰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오잖아. 그때 점수가 팍팍팍팍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어 잘하는 학생들 있는 거 알겠고 기존에 공부했던 뭐 이렇게 경력이 있는 거 알겠는데 기본 이론을 진짜 여러분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제 성심성의껏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원하는 고득점, 안정적인 고득점을 갖다가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 이론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최소한 2회독을 좀 해달라 라고 말씀드릴 텐데 똑같은 거 그냥 2번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수업을 2번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 그냥 전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가고 싶습니다. 또 똑같은 걸 2번 듣기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요즘 그 시험 정도라면은 이렇게 기본 이론 한번 들으시고 약간 문법 위주로 똑같은 걸 2회독 하라는 게 아니야. 문법 위주로 이제 한 사이클 돌리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이 어휘나 문법 포인트를 묻는 게 아니라 문장에다가 녹여가지고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최대 적용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게 구문 독해입니다. 구문 수업이에요. 그리고 구문 수업이란 이야기 되게 타이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구문이다, 구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1회독을 할 때는 기본 어휘에다가 문법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쌓는다라고 친다면 그 재료를 공부하는 거예요. 쌤, 어휘도 그냥 뭐 똑같은 어휘지 기본 어휘가 있고 필수 어휘가 있으니까 하시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construct란 동사가 있어요. 뭔 뜻이죠? 건설하다. 그죠? 근데 영어 어휘를 보시다 공부하시다 보면은 파생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휘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되게 이제 많이 돌려가지고 쓴단 말이야. 이를테면 이게 constructive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동사나 명사 뒤에다가 이브라는 걸 붙이면 약간 형용사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적인 이란 뜻이 돼요. 이게 건설하다, 요거는 건설적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휘를 많이 외우셔야 될 텐데 이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이런 코어, 핵심 단어는 많이 알고 있어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파생시켜가지고 쓰기가 쉽단 말이죠. 뭐 construction 하면 요건 뭐겠어요? 현을 붙이면 약간 명사가 됩니다. 해가지고 건설, 업이나 건설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휘를 갖다가 뭐 2,000개, 3,000개 깔아놓고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우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가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에 비해서 조금 더 점수를 팍 이렇게 튀기고자 한다면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요게 제가 이제 1회독 때 기본 이론 때 외우라고 시키는 기본 어휘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분리를 했어요. 이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제 바꿔가지고 외우기가 편해. 그래서 이거를 먼저 쫙 외워주시고 이거를 다 외운 상태에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필수 어휘, 빈출 어휘를 외우는 게 약간 순서죠. 그죠? 요거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외운다? 약간 순서가 바뀐 거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휘 약간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문법을 먼저 해요. 문법이 문장 만드는 법이니까 영어 문장은 한국어랑 다르게 약간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한국어는 이렇지만 반대로 영어는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 그 차이점들 설명해 드리면서 문법, 문장 구조 쭉 설명해 드립니다. 요거는 요 어휘랑 문법 공부한 걸 갖다가 문장에다가 녹여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문장 읽는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시험장 가가지고는 문장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라면 이건 그 점으로 이루어진 선 같은 거야. 이것도 물어보겠지만 독해 문제가 10문제예요. 2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력이 좋아야 돼.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것이 이 구문 독해라는 거죠. 이게 최소 암기라면
이게 최대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주 그리고 2회독 해가지고 이렇게 8주 해주시면은 여러분 보통은 저 영어는 못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아 영어는 못하고 영어는 어렵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2달, 이렇게 2달, 4달이면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그냥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잖아? 나머지 과정은 진짜 이거 잘 해 있으면 나머지 과정은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약 파는 거 아니고 이거 2개만 잘 돼 있잖아? 나머지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꺼내 쓰시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즘 영어가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공부한 영어가 옛날처럼 되게 좀 복잡하고 약간 예외적이고 그런 것들을 묻질 않습니다. 되게 이제 핵심적이고 간결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알고 계시면 그냥 영어를 잘한다 그건 아닐 수 있어. 근데 공무원 영어는 그냥 잘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독하시고 수업 시간에 테스트 볼 텐데 테스트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강하면서 잘 따라오시면은 요게 제일 기본이었죠. 뒤에 기초도 뒤에 이제 기출도 있었고 뭐 약점 극복도 있었고 뭐 동형 모의고사 같은 커리들이 많이 이제 뒤에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이 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2단계로 나눠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내년 시험, 여러분이 이제 노력한 만큼 점수를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본 이론, 이론이란다. 오늘 영어 이야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